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 내 일처럼 마음이 복잡해지죠. 공교육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하신 분이라면 사회적 신뢰도 높고 퇴직 후 연금을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애써 모은 재산 19억 원을 고덕의 원룸에 투자했다. 가족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위기를 겪었다고 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싶을 겁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제 막 은퇴하신 분들은 특히 공감하실 거예요. 평생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집안 살림 챙기다 보면 이제는 나도 좀 편하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간절해지거든요. 그럴 때 퇴직금이니 모아둔 적금이니 혹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같은 걸로 한 방에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마련하고 싶은 욕심이 슬쩍 고개를 듭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돼요. 왜냐하면 막상 몸과 마음 모두 은퇴 시기에 가까워지면 한 번의 실수가 내 노후 전부를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선생님의 사례를 바탕으로 비슷한 위기에 빠진 세 가지 사례를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은퇴를 앞두고 또는 은퇴 후에 주의할 점들을 구어체로 풀어보려 합니다. 1. 왜 19억을 한꺼번에 쏟아부었을까? 30년을 교직에 몸담으면 퇴직금과 개인적으로 모아둔 재산이 꽤 크게 모이기도 해요. 여기에다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있다 보니 은행에서 대출도 비교적 잘 나오곤 합니다. 어지간히 준비가 안 된 사람들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추세를 믿고 혹은 월세 받을 만한 건물을 한 채 마련해두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는 덜컥 큰 돈을 투자해버리죠. 이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변에선 고덕 지역이 재개발 호재가 있고 앞으로 인구 유입 많으니 월세 수요가 엄청 늘어날 거야 라는 말이 파다했대요. 또 잘만 운영하면 1년에 최소 수천만 원은 그냥 앉아서 번다는 투자 유혹도 강했을 거예요. 누구나 이론으론 좀 더 꼼꼼하게 따져야지 하면서도 막상 내 돈과 대출을 합치니 큰 금액이 생기면 단번에 투자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결국 앞으로 더 오를 테니 지금이 적기라는 심리가 크게 작용했겠죠. 하지만 문제는 막상 원룸 운영을 시작해보면 예상했던 것과 현실이 많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부동산도 흐름이 있고 시세가 언제나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죠. 또 원룸 관리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보통 월세를 놓으려면 인테리어, 시설 수리, 부대 비용 등등 생각보다 돈도 들어가고 입주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공실로 인한 월세 손실이 바로 발생해버려요. 그렇게 연쇄적으로 상황이 꼬이다 보면 한두 달 사이에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기도 합니다. 결국 이 선생님 가족은 월세 수익은커녕 대출 이자, 부담에 시달리면서 원금까지 갉아먹는 악순환에 들어섰다고 해요. 이러다가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니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결국 자녀 학비나 다른 가정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점점 상황이 악화된 거죠. 2. 비슷한 사례 3가지. 사실 이런 일이 꼭 교사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직업군에서도 또 나이대가 조금 달라도 상황은 비슷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3가지 사례를 간단히 들어볼게요. 사례 A 50대 은퇴를 앞둔 은행원. 오랫동안 은행에서 근무하신 분이었는데 금융권 일 경험이 있다 보니 내가 부동산 투자 정도는 잘 알지라고 스스로를 과신했대요. 은퇴를 12년 앞두고 대출까지 받아 상가주택에 투자했는데 막상 그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아 빈 점포만 몇 달째 붙들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은퇴 후에는 월세 수입으로 여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상가 공실 때문에 이자만 계속 나가다 보니 원금 부담이 커져서 다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라네요. 나는 은행에서 오래 일했으니 돈 흐름을 볼 줄 안다라는 자만심이 가장 큰 문제가 됐다고 해요. 실제로는 은행 업무와 부동산 임대업은 전혀 다른 영역이거든요. 사례 B 45세 자영업자, 조기 은퇴 꿈꾸다가. 이분은 조금 다른 케이스예요. 식당을 2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자산을 모았고 이제 내 몸도 힘들어지고 애들도 어느 정도 다 컸으니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만들어서 조기 은퇴하고 싶다라고 결심했답니다. 그래서 식당 정리한 돈 모아둔 적금 주변 지인들과 공동 투자까지 해서 지방의 원룸 건물을 통째로 샀는데 그 지역 대학생 수가 점차 줄고 온라인 수업이 늘어나면서 갑자기 공실률이 확 올랐대요.
예상했던 월세 수입이 반 토막이 나니 공동 투자자들과의 분쟁까지 생기는 지경에 이르렀죠. 정말 입지 분석이나 미래 트렌드를 충분히 읽지 않고 당장 임대 수입만 생각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히더라고요. 사례 C 60대 부부, 농촌으로 귀촌 후 월세 수입 기대. 마지막으로는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고 싶었던 60대 부부 얘기예요. 도시의 아파트를 팔고 일부 자금을 떼어 농촌에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했어요. 문제는 남은 돈으로 근처 읍내 쪽에 원룸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그 지역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서 임차인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들어오는 월세보다 건물 유지비와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들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매달 적자 상태가 되어버렸죠. 은퇴 후 농촌에서 여유 있게 살 거라 했지만 정작 월세 수입이 없으니 경제적으로 더 쪼들려 살게 되더라라는 게 그 부부의 하소연이었습니다. 3. 왜 공실이 늘고 수익이 떨어질까? 위의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어요. 입지 분석 부족 지역의 인구수, 상권 형성 여부, 대학가인지 아닌지 혹은 직장인 수요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체크했어야 했어요. 미래 트렌드 무시 온라인 수업 확대, 재택근무 증가, 도시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월세 수요가 줄어드는 지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도한 레버리지 대출 내 돈이 아닌 은행 돈으로 큰 건물을 사면 매달 나가는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공실이 생기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내 몫이 돼요. 거주민 관리와 시설 관리의 어려움, 원룸이나 상가 등 임차인 관리가 쉽지 않아요. 수시로 고장 나거나 불만이 생기면 신경 써야 하고 그 비용도 생각보다 큽니다. 은퇴 준비 중이라면 혹은 은퇴 후라면 이런 위험 요소가 더욱 크게 다가와요. 젊을 때야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만 5060대 이후에는 체력과 기회가 예전 같지 않거든요. 4.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간단히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산 투자와 현금 흐름 확보. 부동산만이 유일한 투자처는 아니에요. 주식, 채권, 예금, 심지어 연금보험 같은 여러 수단을 혼합해서 한 군데에 몰빵하지 않도록 분산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매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해요. 이걸 노후 예산이라고도 하죠. 지나친 대출로 인해 월세 수입이 이자만큼도 안 나오면 말짱 도루묵이니까요. 은퇴 이후의 삶 시뮬레이션. 매달 대출 이자로 얼마, 관리비로 얼마, 정기적인 유지 보수 비용으로 얼마가 나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적어봐야 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고 최악의 상황도 가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공실이 생겨도 내가 버틸 재정적 체력이 있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 혹은 공부. 부동산 투자나 상가 운영, 원룸 관리 등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감으로 해서는 안 돼요. 전문가, 컨설팅을 받거나 직접 여러 사례를 공부하고 해당 지역의 시세와 물건 상태를 여러 번 체크해야 해요. 그리고 주변 소문이나 지인의 말만 믿고 결정하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가급적이면 다양한 시각을 들어보고 본인이 직접 시장 조사를 해보시길 권장해요. 5. 마무리하며 결국 30년 차 교사, 19억 쏟아부은 고덕 원룸 가족이 한순간에 무너진 사연이라는 제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해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분산,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돈이 많아 보이지만 정작 은퇴 후에는 그 돈이 더 소중하잖아요. 왜냐하면 다시 일해서 벌 나이도 아니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확실한 실현 가능한 수익과 위험 대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위험을 잘못 평가하면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가정 전체가 흔들리는 일도 순식간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두려워서 투자를 아예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은퇴 후에도 부동산이든 다른 어떤 형태든 수익을 만들어서 좀 더 여유 있게 사는 건 중요하니까요. 다만 고위험 투자가 아니라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쌓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 안에서 혹시 실패해도 다시 재기가 가능하도록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은퇴를 바라보는 나이인데 정말 큰 금액을 건물에 몰빵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드신다면 먼저 공실률부터 철저히 확인해 보시고 주변 임대 시세와 지역 특성, 대출 이자 등을 충분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사전에 전문가에게 자문도 구하시고 과연 이게 내 노후를 튼튼하게 지켜줄 선택인지 꼭 여러 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답답한 이야기였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겪고 나면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알고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부디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이런 문제로 크게 다치지 않길 그게 제 바람이에요. 고맙습니다.